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교폭력이 일어날 때 그 징후는 어떤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번 과목 이름이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의 일인데, 학교폭력 예방이 제일 중요하죠. 일이 벌어진 것보다 그 전에 어떻게 예방하는 게 중요한지. 학교폭력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전 그래서 학교폭력 근절이란 말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없애버리겠어요? 없앨 수는 없죠. 최소화하고 시스템으로 최대한 막아봐야지. 그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그게 이제 학교폭력 예방의 최선책,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그 징후가 있겠죠. 마치 불이 날 때 연기가 먼저 나고 불이 나는 것처럼, 뭐 우리 아이가 안경이 깨져온다든가, 몸 다쳤다든가, 옷이 뭐 찢어졌다든가, 일기장에 자살, 폭행 이런 말이 쓰여 있다든가, 또 이제 컴퓨터에 보면 여러분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검색어가 나오죠. 히스토리에 검색어에 학교폭력이라든가 자퇴라든가 이런 말이 있다든가, 또 우리 아이가 너무 최근에 용돈을 과다하게 지출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학교폭력의 어떤 외형적 징후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언어적으로는 엄마 나 오늘 학교 안 가고 싶어, 옮기고 싶어, 이런 거예요. 학교가 싫은 거죠. 그 학원이 싫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내형적 징후를 할 수 있다. 엄마 나 오늘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진짜 아플 수도 있죠. 그럼 눈을 보세요. 그러니까 깨병이면 눈에 나오는데 내가 아프다, 실제로 아프지 않으면서 아프다라는 건 그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떤 다른 모면책을 생각해내는 거지. 너 오늘 요즘 학교에 뭔 일 있어? 아니 별일 없어요. 아무 일도 아니야. 다그치면서 이렇게 말로 무마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는 갑자기 어떤 친구의 이름을 대면서 그 친구 아주 나쁜 애인 것 같아. 이렇게 머릿속에 계속 되뇌이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무의식결에 그 말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은. 언어라는 건 뇌에서 생각한 거에 대한 반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 그 철수와 무슨 일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내 휴대폰 만지지 마요. 요즘 뭐 현대인의 휴대폰은 판도라의 상자죠. 모든 정보, 모든 프라이버시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장난칠 때 친구의 의견을 묻는 거를 지도하는 게 요즘, 옛날에는 없는 거죠. 지금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교사는 쉬는 시간만 되면 학생들이 서로 장난치고 쉬는 시간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현명한 교사는 쉬는 시간에 친구들하고 장난치고 그럴 때 먼저 너 괜찮아? 나 지금부터 우리 장난치고 놀래? 이렇게 허락을 받고 장난치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친구의 의견을 묻도록 해야 돼요. 또 호구가 되지 않는 법, 친구의 장난이나 비아냥, 대화에 상처 받았을 때는 감정을 명백히 표현하는, 많은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어떤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감정을 명백히 표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장난을 칠 때 맨 처음에 한번 뭐 면피를 가져갔다든가 푹 찌른다든가 한번 때린다든가 했을 때 하지 마. 너 가만히 있단 말이야. 그럼 좀 더 세게, 좀 더 세게, 좀 더 세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명백하게 표현해요. 큰 소리를 쳐야 돼. 철수야 싫어!
그러면 모든 학급 학생들이 다 듣죠. 철수야 싫어? 그럼 철수가 가해자라는 걸 다 알게 된 거야. 그러면 목격자가 엄청 많이 생긴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학폭 사건이 터졌을 때 많은 목격자, 친구들한테도 그 학교 폭력 조사 전담관이 묻거든요. 쟤네 어떤 관계야? 아, 평상시에 제 철수가 괴롭혔어요. 몇 번이나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이렇게 어떤 순간에는 감정을 명백하게 표현하고 지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참으면 계속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계속 피해자가 된다는 건 계속 가해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또 친구의 요구가 정도가 넘었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부모에게 상담을 해야 된다. 친구야,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나한테 100만 원 어떻게 빌려달래? 부모님한테 상의 물어볼게. 아니, 부모님한테 물어본다고 하면 당연히 안 된다고 하겠지. 그러면 내가 한번 하루 생각하고 알려줄게. 한 다음에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꼭 물어봐야 돼. 그래서 친구야, 일단 생각해 볼게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좀 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질문을 친구가 했다라고 하면 생각해 볼게 하고 어른에게, 선생님이나 부모에게 문의하고 상담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돼요. 성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아이들은 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뭐 영악한 아이들은 엄마 이번 생일날 나 얼마짜리 생일 선물 해줄 거야? 그러면 10만 원짜리 뭘 사줄게. 나 돈이 필요한데 5만 원만, 그것도 내 생일 19살까지 앞으로 5년치 한꺼번에 돈으로 줘. 이렇게 영악한 애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일반적인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돈 문제로도 많이 문제를 일으켜서 돈 문제는 아예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꼭 지출장에다가 자기가 돈을 오늘 용돈을 얼마 받았고 어디다 썼다 이런 거를 기입하도록 하면 돈으로 인한 학교 폭력은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돈에 관한 건 꼭 지출장을 쓰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뭐 빵을 산다든가 뭐 떡볶이를 산다든가 또는 뭐 학용품을 산다든가 할 때 친구들이 영악한 친구들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돈으로 친구들을 괴롭히고 빼앗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출장을 쓰게 되면 거기에 증거가 다 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도하는 데 중요한 방법이다. 일정 용돈 지출장을 작성하도록 한다. 친구 간에는 돈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한다. 자녀와 자주 대화하고 귀 기울이는 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학폭당한 사실을 확인을 하면 먼저 어떡하지? 이거 신고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학폭을 당하면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게 그 피해 학생이에요. 피해 자녀라. 그 자녀에게 다 털어놓게 만들어요. 털어놓게 만드는데 가장 그 피해 자녀는 분노가 맨 처음에 생길 거예요. 그 분노를 다 표출할 수 있도록 돕고 그 다음에 이게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용기를 주고 그렇게 모든 정보를 확실히 부모는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전문기관, 뭐 교사 또는 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해야 됩니다. 그냥 짧은 그것만 들으면 안 돼요. 그 왜 그렇게 했을까? 혹시 네가 이런 빌미를 주지 않았니? 아 그랬구나. 근데 이거 너무하네. 그래서 그래서 모든 전 과정을 다 듣고 그런 다음에 그런 분노도 다 표출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상담을 통해서 용기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교사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아예 컴퓨터는 거실에 둔다든가 휴대폰 사용 시간을 정한다든가 호주에서는 야간에 휴대폰 사용하지 못하도록 게임을 너무 많이 하니까 저는 요즘 너무 한심한 걸 많이 봐요. 횡단보도 건너면서 초등학생이 휴대폰 보면서 건너는 거야. 자동차 가는데. 물론 횡단보도에 앞에 쓰겠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를 보는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를 보면서 휴대폰을 보고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 음주운전도 있잖아. 대낮에도 한단 말이야. 그럼 그냥 치는 거야. 절대 차량을 안심하면 안 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제가 그랬죠. 요즘 아이들이 옛날 아이들보다 훨씬 똑똑하다고. 왜? 모든 정보를 다 휴대폰으로 미리 습득하고 더 깊은 정보는 챗GPT에 물어보면 되잖아요.
특히 유해 사이트 같으면 미리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그런 거를 노출했을 때는 그게 진실인다고 믿고 이래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신분증 통장 노출, 부모의 신분증이나 통장, 비밀번호 이런 건 반드시 노출하면 안 됩니다. 이걸 통해서 결국 돈 문제가 생기고 친구한테 가게 되고 이래서 학교폭력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학교폭력 그러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사실 많은 목격자들, 그런 학생들, 그부들이죠. 그부들이 방관자가 되고 있어요. 사실 그부들이 이 학교폭력을 저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방관자가 아니라 방어자가 되도록 해야 돼요. 일본에서 이지메를 막는 제일 중요한 매뉴얼이 바로 그부들로 하여금 방어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걸 좀 본따서 멈춰! 이런 거 공공 또는 그걸 뭐라고 하나 우리 공적인 어떤 프로그램 또 공적인 뉴스, 공적인 홍보 그런 걸 통해서 학교폭력 멈춰! 이런 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 학교마다 많은 다수의 그부들이 그렇게 멈춰! 그래서 가해 학생, 피해 학생만 보지 말고 많은 그부들로 하여금 방어자가 되게 하는, 그래서 교사가 아침 조회할 때마다 학교폭력이 일어날 수 있죠. 가해 학생, 피해 학생하고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많은 다른 그부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막아야 돼. 너희들이 신고해줘야 돼. 방어자가 되게끔 교육해야 된다. 이것도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